나는 왜 살이 안 빠지지? 이 질문을 여러분도 스스로한테 한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진짜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아주 잘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첫 번째, 다이어트 초반에는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 두 번째, 전에 빠졌던 다이어트 방법을 똑같이 해도 효과가 없다. 세 번째, 노력한 대비 체중 변화가 별로 없어서 점점 의욕이 떨어진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할 때 적게 먹으니까 살이 잘 빠졌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요가 오고 나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니까 첫 번째 방법이랑 똑같이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칼로리 계산도 철저히 했는데 체중이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기초대사가 망가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기름을 넣어도 차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기초대사가 망가지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저는 몸의 기초대사를 되돌리는 방법을 찾았고요. 그 뒤에 14kg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체중을 6년째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 체중이 전혀 줄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저처럼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중이 잘 감소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기초대사가 망가지면 체중이 잘 안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초대사가 망가졌다는 신호는 뭘까요? 일단 제가 있었던 증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는 길에 버스를 타면 앉잖아요? 그럼 바로 기절하듯이 잠들어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기도 일쑤였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틈이 나면 무조건 앉아있거나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추위를 잘 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여름에도 반팔 반바지를 못 입을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도 가방 안에 긴 난방을 항상 챙기고 다녔었거든요. 실내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조금만 맞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머리를 묶고 나면 앞머리가 엄청 휑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모발이 좀 두껍고 많아가지고 숱이 많아서 고민이었지 숱이 없어져서 고민은 태어나서 진짜 처음 해봤어요. 저는 제 몸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그냥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알고 보니까 몸의 대사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적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세포 속에서 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요,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보통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살이 쪄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겪은 거 말고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요, 입맛이 없는데도 체중이 증가하는 분, 얼굴이 붓고 피부가 차고 건조해지시는 분, 의욕상실, 피로, 무기력, 무관심 같은 증상들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검진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보통 피검사를 하면 TSH, T3, T4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정상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T3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다른 수치들은 다 정상이실 테니까 세포 속에 들어가서 대사를 높이는 호르몬인 T3에 대해서만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혈액 수치가 비정상이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T3가 실질적으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대사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이 T3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T3고요. 하나는 RT3거든요. 근데 여기서 RT3는 세포 속에 들어가면 대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면 이 두 가지가 분류돼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T3 수치가 정상이어도 RT3가 많아서 T3 수치가 높게 나온 거라면 세포 속에 들어가서 기초대사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몸속에 지금 적은 상태인 거죠. 그런 분들이 바로 혈액검사는 정상이어도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그러니까 증상은 있는데 혈액검사상은 정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혈액검사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RT3를 보니까 너무 많아서 기초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능의학 병원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다른 검사도 해보고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검사비, 영양제, 치료비 이런 거 다 합쳐서 600만 원을 넘게 썼거든요. 그때는 진짜 너무 간절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병원비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저처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넘게 병원비로 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바꾼 거 중에 진짜로 꽤 효과가 있었고 아직까지 유지하는 거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매일매일이 쌓이면 저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 갑상선 기능이 실제적으로 괜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혈액 수치상의 비정상인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이 방법은 저처럼 혈액 수치상으로는 정상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분들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기능의학 병원에 찾아가셔서 RT3도 제대로 검사를 해보시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해보세요. 제가 해서 효과를 제대로 본 첫 번째 방법은요, 밀가루랑 당을 끊어버리는 거였는데요. 제가 진짜 미치도록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7끼니를 라면을 먹을 정도로 라면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습관이 기초대사량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밀가루랑 당을 끊는 게 초반에는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는 진짜 확실하더라고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몸이 점점 개운해지고 가벼워지더라고요. 예전처럼 밥 먹고 나면 식곤증처럼 졸리던 것도 완전 싹 사라졌고요. 그래서 밀가루랑 당은 지금도 잘 먹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처럼 바로 딱 끊어버리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차근차근 빈도를 줄여나가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드셨다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초반에 일주일은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이것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도 듣고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종이컵, 코팅팬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체내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액체를 종이컵에 안 먹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반찬통도 유리통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코팅팬 대신에 스텐팬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싹 바꾸고 3달쯤 지나니까 머리가 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크게 자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운동하려고 머리를 딱 묶는데 앞이 안 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머리카락들이 되게 많이 채워졌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지방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방이 부족하면 대사가 더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좋은 지방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좋은 지방을 먹는 게 대사 회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천연 버터, 생들기름, MCT 오일 이렇게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좋은 지방을 충분히 넣어서 요리를 했고요. 그리고 모자란 것 같으면 방탄커피도 타서 마시면서 몸에 좋은 지방을 채워 넣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평생 손발이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겨울에도 손발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갔다는 거는 몸의 대사가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몸이 정상이 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좋은 지방을 먹으니까 예상치 못하게 피부도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는 피부였는데요. 어느 순간 여드름이 확 줄면서 피부에 광이 나더라고요. 저처럼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먼저 해보세요. 눈에 띄게 피로감이 없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몸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감량하기 위한 식단이랑 운동을 시작하시면 무섭게 살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없는 것만큼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몸이 정상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 감량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링컨의 명언 중에 만약 나에게 나무를 베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5분을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진짜 박수를 쳤거든요. 저는 이 말대로 하는 게 인생을 진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다이어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몸이 살을 뺄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죠. 힘은 덜 들고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꼭 시도해 보세요. 내 몸을 먼저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식단과 운동을 하면 더 쉽고 빠르게 감량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병원비로 100만 원씩 썼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 진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랑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그때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전문가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먹는 게 폭식을 막는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굶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최고의 아침 식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14kg 감량하면서 먹었던 최고의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 뒀거든요.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가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앞으로도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채널 구독하시고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